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T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석사 과정을 마치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뒤늦게 정신 차려 공부를 시작한 사례라 아직 제대로 된 경력도 직장도 없어요. 지원서도 벌써 수십 군데 넣어봤고 운 좋게 몇 번 면접도 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아둔 돈도 바닥을 보이는데 면접 연락만 기다리면서 집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이런 박탈감을 떨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종교생활도 해보고 책도 읽으면서 마음 수양도 하지만 집중해 몰두할 때만 정신이 팔릴 뿐 순간순간 불확실한 미래에 초라함만 느낍니다. 취직도 못했고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인간관계조차 맺기 힘든 상황에 항상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도 있었지만 실패만 반복되는 취준생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모아놓은 돈이 떨어져 가서 불안해하니 부모님이 지원해 주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여동생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집장만도 했는데 오빠라는 사람의 처지가 이러니 더 자괴감이 들어요. 우울감과 자괴감이 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분 금방 취업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이분이 사연 보내신 글을 보니까 글을 참 잘 쓰세요. 보통 사연이 오면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 왜냐면 평범한 분들이 사연을 보내시니까 대개는 원문 그대로 읽어서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는 상태일 수가 없어요. 사연이 여러 가지 섞여 있거나 너무 길거나 아니면 가끔은 뭐가 궁금한 건지 읽어봐도 알 수 없는 사연도 있어요. 근데 우리 T님은 원문글을 되게 깔끔하고 전달력 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거의 그대로 썼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게 당연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객관화도 잘 하시는 분인 게 그래서도 보이고요. 본인하고 잘 맞는 일자리, 인연이 닿는 일자리 만나면 잘 되실 것 같아요. 먼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차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두세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는 기간도 늦춰지고 전반적으로 인생 주기가 뒤로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30대면 중년에 더 가까운 나이였어요. 요즘 한국에서 인생 주기를 따졌을 때 진짜 나이를 따져보려면 자기 나이에서 0.8을 곱하면 된다고 해요. 사연자님이 35세 정도시니까 0.8을 곱하면 28세이시네요. 저는 인생주기 나이로 치면 39세예요. 한창 일할 나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객관적으로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이 나이까지 해놓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더 불안하고 그 불안이 취업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무슨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이로 차별하는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직장인인 분들이나 사업체 운영하시거나 뭐 대기업 관리직인 분들 이렇게 골고루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나이 많은 신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입사를 했는데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업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고 해도 나이 어린 상사가 시키면 무시하거나 상사가 잘못된 거 지적해서 수정해주면 막 서러워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피곤해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도 나이 차별을 별로 안 받게 돼요. 자기 나이를 자꾸 인식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태도에서 그게 배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나이가 더 들어도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 차별을 가면서 인력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나보다 어린 동생도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나이를 인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일 황당한 표현이 반 50이라는 거였어요. 예전에 50살 되면 반백년을 살았다 이런 표현 많이들 썼잖아요. 그걸 따라해서 25세가
반 50이다 이러면서 자기 나이 많다고 자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 25세면 25세고 50세면 50세지 왜 굳이 2배나 되는 숫자를 가져와서 이름을 붙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나 5천만 원 있으니까 반 1억 있네. 나 돈 많으니까 행복한데? 나 절친이 반 10명이나 있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좋은 거에만 붙이면 안 될까 싶어요. 제 말은 나는 젊다. 이렇게 외치면서 최면 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생 전반에 거쳐서 항상 기회가 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경험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30대 중반까지 경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따지고 보면 경력이 있는 게 취업에 유리한 이유가 경험 때문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경력이라는 게 경험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생각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놓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서 경험은 꼭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그런 경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거라고 해도 경험은 다 쓸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직장 생활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려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주인공 장그래가 출근 첫날 굉장히 안절부절 힘들어하는 묘사가 나와요.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그 복사라도 해오라고 시켜요. 근데 그것도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쩔쩔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회차가 보는 사람이 다 긴장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복사하기 그거 진짜 예민한 기계예요. 사용법 자체는 간단한데 뭔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용지가 없거나 용지가 끼었거나 토너가 없거나 아무 이유 없이도 말썽이 나는데 저도 예전에 복사기에 부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생각처럼 다루기 쉬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둑하다가 그만두고 취직한 설정이었잖아요. 프로 바둑기사면 다 천재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주인공조차도 출근 첫날에 복사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사무실 알바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첫 근무니까 좀 어색하고 너무 나대지 말고 일단 관망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도 훨씬 시작이 가벼웠을 거예요. 복사기? 전에 쓰던 모델은 아니어도 금방 응용 가능하죠. 잉크가 없나? 용지가 없나? 용지가 끼었으면 어디쯤 끼어 있겠구나. 이러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차이가 실제 인생에서는 되게 커요. 남한테 막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어도 그게 나한테 자신감을 준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잘못 타서 중간에 후다닥 내렸어요. 근데 내렸더니 전에 한번 와본 동네예요. 그러면 벌써 내 마음부터가 달라요. 저쪽에 가면 지하철역 있고 우리 집 가려면 저쪽 방향이지. 이러면서 버스 잘못한 황당함도 좀 가라앉고 그렇죠. 이 동네를 내가 점령해 본 것도 아니고 한번 와본 건데도 내 마음하고 내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내렸더니 전혀 모르는 동네라면요. 가뜩이나 버스 잘못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너무 낯선 동네면 괜히 무서운 마음도 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더라고요. 아는 동네 걸을 때하고 모르는 동네 걸을 때하고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그러면 막 돌아다녀서 서울 시내에 가본 동네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실제로 가본 동네가 아니어도 표지판만 봐도 대충 아는 동네가 되기도 해요. 저쪽 방향이 신촌이면 이쪽 방향이 홍대겠네? 나 알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경험의 유추예요. 작은 거라도 경험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높더라고요. 사연자님이 지금 취업 준비하시면서 불안하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런 기분 느끼실 거예요. 그런 시기에는 사소한 거라도 경험을 수집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서 관심사 공부를 깊이 해보시는 것도 경험이고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점이 있는 거, 알바라도 해보시는 거, 그것도 좋아요. 만약 땡땡 리테일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땡땡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거 직접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회사 관련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내 경험 카테고리에 넣어서 스스로 세상 경험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회사에서 응용해서 할 줄 아는 일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사연자님이 대기업 취업만 원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한창 경쟁 심할 때는 보통 취준생 중에서 2% 정도만 대기업에 간다. 이 정도였어요. 그 정도 되면 허수 포함해서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이렇게 되는데 그쯤 되면 면접에서 만나는 분들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딱 봐도 조직 생활에 부적합해 보인다. 이런 면접자들만 좀 거르고 나면 그 이상부터는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면접관의 취향하고 운, 그게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면접에 뽑히는 사람이냐, 이런 공식이 뚜렷하게 있기보다는 면접관 마음인 거예요. 그럴 때 은근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하고 태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뭔가 경험을 하는 활동이 자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이 무슨 경험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이러시는데요. 그걸 알아보는 것 자체도 경험이에요. 뭐든 실제로 실천을 해본다는 거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요. 뭘 경험해 봐야 할지 보여요. 이 경험이라는 건 나이나 시기를 타지 않거든요. 저도 뭐 굳이 따지자면 적은 나이는 아닌데 뭔가를 계속 시작하고 시도해보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한 것도 뭐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경험 삼아 시작을 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저는 구독자가 별로 없던 때도 이 새로운 세계에 점점 익숙해지는 저 자신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어떤 나이대든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나이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몇 살이건 어제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 뭔가 더 알게 된 사람이 된다고 느끼면요. 나이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사연자님, 불안한 마음 충분히 느낄 만한 환경인 건 맞거든요. 근데 더 나은 마음으로 지내면서도 원하는 일을 할 확률도 높이는 게 분명 가능해요. 감옥 같은 방에서 합격 통지만 기다리는 거 그만두시고요. 뭘 하든 일단 밖으로 나와서 아무거라도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과 비슷한 마음이신 숙숙님들도 작게라도 힌트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